유럽에서 한국어의 욕 패러디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12일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은 유럽에서 처음 개최한 한국 영화와 드라마 패러디 대회에 86개 팀이 참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바스티안 메르손 전 부줄국제아시아영화제 예술감독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드라마 74편과 영화 12편의 패러디를 한 팀 중 시상할 4개 팀을 선정했는데요. 대회에 참가한 작품으로는 드라마 태양의 후예와 도깨비 사이코즈만 괜찮아가 각 4편으로 가장 많았고,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 이창동 감독의 영화 버닝도 2편씩 있었습니다. 이 중 1등은 영화 써니를 패러디한 우리 그루브 팀이 수상했는데요. 써니의 영화 주인공들이 거친 욕을 주고받으며 말싸움하는 장면을 프랑스인 2명이 1인 다역을 소화해 호평을 받았습니다. 어머 미친 엑스, 너 주둥이가 자유분방하구나, 자유화 시대 아니냐, 호로자백스 등 걸쭉한 한국어 욕을 찰지게 표현한 프랑스 여대생 2명이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이 주최한 한국 영화 드라마 패러디 대회에서 웃음을 거머쥐었죠. 마니스와 셀레나는 욕설이 많고 욕의 수위가 높아서 고민이 됐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영화를 패러디해보자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의 취지는 프랑스 한류 팬들이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보자며 유럽에서는 처음으로 주최한 한국 영화 드라마 패러디 컨테스트인데요. 마니스와 셀레나는 1인 다역을 소화했고 프랑스인들이 소화하기 어려운 한국어 욕을 능숙하게 소화했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마니스와 셀레나는 중학교 때부터 한국 문화에 빠졌다고 밝혔는데요. 2019년에는 둘이 함께 한국에 5주간 여행을 즐겼다고 합니다. 셀레나는 유독 한국말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며 좋아하는 한국 배우는 이준기라고 답했는데요. 또 마니스는 배우 유아인을 좋아하며 특히 80에서 90년대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번 대회의 86개 출품작 가운데 가장 많이 패러디된 작품은 드라마 태양의 후예와 도깨비 사이코즈만 괜찮아가 각 4편씩으로 가장 많았죠. 이에 한국 드라마 작품이 인기가 많은 것을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한국문화원 측은 출품작에 언어 제한은 두지 않았는데 불어와 한국어가 각 절반 정도였다고 전했습니다. 전혜용 주프랑스 한국문화원 원장은 한국 영화나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을 재차 확인할 수 있는 계기였다고 밝혔는데요. 한편 이처럼 한국 영화와 드라마 패러디에 이어 국내에서 큰 사랑을 받자 한국 영화들이 해외에서 잇따라 리메이크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2일 미디어그룹 뉴의 영화사업부는 자사에서 투자 및 배급했던 악녀가 아마존 TV 시리즈로 7번 방의 선물이 스페인 제작사의 리메이크작으로 각각 재탄생한다고 알렸죠. 아마존 TV 리메이크는 한국 영화인 정병길 감독의 악녀 작품을 각색해 기존 작품처럼 긴장감 넘치고 한층 더 시원한 액션을 담는다고 하는데요. 드라마 악녀는 워킹데드의 스카이바운드가 제작사로 나서고 정병길 감독이 연출과 총괄 프로듀서를 맡아 원작에서 선보인 강렬한 액션과 확장된 세계관을 보일 예정입니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스타트랙 비욘드의 작가 더그정이 프로듀서로 참여하고 다이너스티와 슬리피 할로우의 극 작가 프란시스카 후가 파일럿 에피소드의 작가이자 총괄 프로듀서로 합류했죠. 그리고 영화 7번 방의 선물은 스페인의 라겔러즈와 리메이크 판권 계약하고 제작에 들어가는데요. 라겔러즈는 최근에 설립한 제작사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블랙미러의 프로듀서인 미겔 루즈와 프로덕션 코디네이터 조르디 로카가 운영합니다. 이들은 블랙미러 제작에 참여해 SF의 미래 기술에 따른 인류의 심도한 고찰을 담아 글로벌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는 데 성공한 바 있죠. 이번 7번 방의 선물 역시 국가와 인종 간의 경계를 뛰어넘어 모두가 공감할 보편적인 감정을 고스란히 전달할 작품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의 영화 위상이 올라간 것은 캐나다가 주최하는 K-시네마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온라인 K-시네마 축제는 주캐나다 한국대사관 등이 주최하여 7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 영화제 사관왕을 휩쓴 데 이어 윤여정 배우가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하면서 한국 영화에 대한 해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인데요. 이 축제에서는 국제영화제 수상작뿐 아니라 단편과 독립영화와 최신영화까지 다양한 한국 영화가 소개될 예정입니다. 또한 그간 캐나다에서는 접하기 힘들었던 영향력 있는 독립영화와 미디어 아티스트의 비디오 작품까지 온라인으로 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 감독과의 대화, 작가와의 대화 등 다양한 콘텐츠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7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밴쿠버 총영사관이 밴쿠버
국제영화제와 함께 준비한 윤여정 배우의 출연작인 개춘할망과 미나리, 여배우들 죽여주는 여자가 상영되었죠. 7월 9일부터 8월 6일까지는 토론토 총영사관과 토론토 국제영화제가 준비한 결백과 반도, 이웃사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등이 상영될 예정입니다. 오타와에 위치한 주캐나다 한국대사관과 한국문화원은 8월 18일부터 10월 13일까지 온라인 윤여정 특별전과 한국의 도시를 주제로 한 영화 상영을 준비 중인데요. 올해 제8회 한국영화제를 개최하는 몬트리올에서는 여성들의 관점을 주제로 한 영화들이 상영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은 일본이 또다시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을 발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해마다 발간하는 방위백서를 앞세워 올해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도쿄올림픽 개막을 목전에 두고 일본 가기에서 결정된 올해 방위백서의 독도 영유권 관련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되는데요. 기시 노부오 방위상은 13일 스가 요시히데 총리 주재의 가기에 2021년판 방위백서를 보고했습니다. 방위성은 작년 4월부터 올 5월까지의 일본 안보 환경을 중심으로 기술한 이 백서에도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 영토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명시했는데요. 일본이 1970년 발간을 시작해 1976년부터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고이즈미 주니치로 내각 시절인 2005년 이후 벌써 17년째입니다. 일본 정부는 방위백서에 앞서 지난 4월 외무성이 펴낸 올해 외교청서를 활용해서도 한국의 다케시마 불법 점거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외무성과 방위성 주도의 독도 도발을 연례 행사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강하게 반발할 것임을 알면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넣은 올해 방위백서를 문 대통령 참석이 예상되는 도쿄올림픽 개회식을 불과 10일 앞두고 가기에서 결정했는데요. 최근 성화 봉송로를 그린 지도 위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처럼 미세한 점으로 표시한 뒤 이를 철회하지 않아 한국 내에서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등 큰 논란이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새 방위백서까지 내놓아 한국 내에서 문 대통령 방일 반대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올해 방위백서는 호전적으로 비칠 수 있는 표지 그림으로 말에 올라탄 무사를 표현한 묵화를 사용했는데요. 방위성 관계자는 젊은이를 중심으로 가능한 많은 사람이 방위백서를 읽어보도록 관심을 끌기 위한 것으로 설명했죠. 또한 기마무사로 방위성과 자위대의 강력함과 일본의 강고한 방위 의지도 표현했다며 어이없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